뉴욕 증시 보고 넘어오셨습니다. 자, 주말 사이에 어떤 이슈들이 나왔을까요? 외신 네컷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말 사이에 나왔던 외신 네컷 사진으로 봤는데요. 일단 파월 의장 있고요. 중국 이슈 있고 테슬라 그리고 MS와 KT 소식이 있었습니다. 일단 이번 주 굉장히 많은 지표들이 예상이 되어 있어서 먼저 지표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뉴욕 증시에서 고용 지표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지는데요. 그 안에서 그렇다면 어떤 이야기들이 핵심이 될지 다음 판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굉장히 많은 지표들, 그 안에서의 핵심들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말에 나왔던 중요한 지표부터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바로 PC입니다. 미국의 8월 근원 PC 물가지수가 월가 예상치에 부합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2.7%, 전월 대비해서 0.1% 각각 상승했는데요. 그 결과 11월 6일에서 7일 연준이 다시 한번 빅컷에 나설 것이란 기대가 더 커지고 있죠. CME 페드워치를 들어가 보면 0.5%포인트 금리 인하와 0.25% 금리 인하 확률은 각각 50% 동률을 이루고 있습니다. 야후 파이낸스에서는 이번 PC는 그래서 경제가 스윗스팟에 안착한다라는 것을 보여줬고 경제 성장은 둔화할 수 있지만 절벽으로 떨어진다는 신호는 그 어디에도 없다라고 명확히 표현했습니다. 이번 주 있을 지표들은 그러면 뭐가 있을지 함께 하나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노동부가 조일츠 8월 7일 공개하는 걸 시작으로 해서 2일에는 고용서비스 업체 ADP가 9월 민간 고용업체의 통계를 발표합니다. 그리고 하이라이트는 주말인 4일 노동부가 발표하는 9월 고용 동향입니다. 이코노미스트들 전망은 꽤 좋습니다. 월스트리트 이코노미스트들은 9월의 신규 취업자 수가 8월 규모 14만 2천 명보다 2천 명 늘었을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실업률은 8월과 같은 4.2%, 그러나 증시가 좋은 반응을 나타내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LPL 파이낸스 애널리스트는 만약에 9월에 신규 고용이 기대 이하로 나타나면 시장이 된소리를 맞을 것으로 우려 중입니다. 한편 기대 이상의 신규 고용 규모가 발표될 경우에도 대형 호재로 작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는데요. 증시가 이미 사상 최고 수준으로 치솟는 터여서 추가 상승 여력이 작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 지표들 하나씩 잘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외신컷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중국의 이야기입니다. 중국 자신들의 기업에 조금씩 압박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엔비디아 칩이 아닌 중국산 AI 칩을 더 많이 사용해달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어떤 가이드라인들을 하나씩 제시를 했을까요? 우선 엔비디아가 중국을 겨냥해서 만들었던 H20 GPU를 구매하지 말라라는 창구 가이던스를 만들었습니다. 이 창구 가이던스 무엇인지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구 지침이라는 것은 우선 각국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에 내려보내는 가이드라인과 유사한 걸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법적인 강제력은 없습니다. 그래도 눈치는 조금은 보이겠죠. 중국의 의도는 명확합니다. 중국 AI 칩 제조업체에 대한 의존도를 높일 것을 자국 기업에 더 권고를 하는 거죠. 그리고 미국이 언제 어디서 제재를 걸지 모르니 미국의 잠재적인 추가 규제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목적도 있다라고 블룸버그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올해 초에 중국 전기차 업체의 중국 칩 제조업체로부터 더 많은 물량을 조달해달라는 지시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엔비디아 주가는 이날 2% 넘게 하락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엔비디아는 물론 중국 상무부, 공업정보화부 등 관련 부처들이 응하지 않고 있다라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사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KT와 MS가 함께 손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어떤 이유에서인지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국형 AI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서인데요. 그러면서 AI 전환 AX를 돕는 전문 기업을 설립하면서 국내외 시장을 더 공략하려는 전략입니다.
이 사업의 골자는 MS가 투자하는 오픈 AI 파운데이션 모델 GPT-4.0과 MS가 자체 개발한 SLM-Pi 등을 활용해서 한국 기업과 산업에 최적화된 AI 모델을 공동 함께 개발하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KT가 보유한 데이터를 추가로 학습시켜서 한국 맞춤형 AI 모델을 계획하는 건데요. KT는 AI 전환 전문 기업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이 둘 간의 확장성 한번 기대를 해보셔도 좋겠습니다. 마지막 컷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컷은 테슬라 이야기입니다. 사실 주말 사이에 있었던 뉴욕 증시 혼조 양상을 보였는데요. 미국 시장 안에서 웃고 있었던 유일한 기업은 그래도 테슬라였던 것 같습니다. 2주 내로 열리는 로보택시 이벤트가 있고요. 그리고 그 아래에는 중국의 경제 활성화 노력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테슬라의 질주와 앞으로 기대되는 이벤트들이 있기 때문인데 어떤 요소들이 있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는 중국의 경제 활성화 노력이 도움이 되었지만 2주 이내에 열리는 로보택시 이벤트가 앞으로 며칠 동안 주가를 지지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베런스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이날 테슬라의 주가는 전기자동차 회사가 주최하고 있는 대형 이벤트를 앞두고 상승했다라고 언급이 되었는데요. 이 외에도 다른 모멘텀들도 물론 있습니다. BYD, 테슬라와 BYD의 3분기 판매량은 10월 초에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왕좌를 뺏겼던 테슬라가 BYD로부터 그 왕관을 다시 되찾아올 수 있다라는 희망이 보인다라고 판단하면서 이 테슬라의 주가는 2분기 실적 부진으로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지만 다시 매수 시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라고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외신들 함께 만나보셨는데요. 여기에 대한 깊이 있는 인사이트, 바로자산운용 윤정식 상무 통해서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주말 잘 보내고 오셨나요? 이제 이번 주에도 여러 지표들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이번 주 어떤 지표들이 가장 핵심이 될까요? 네, 사실 최근에 증시 같은 경우는 상승도 했고요. 그리고 보합권 정도의 움직임도 보여주는데 지수 자체가 좀 안정되어 있는 느낌들을 많이 받을 수 있죠. 그런데 뭐 한 2주 전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의 경제 지표에 따라서 국내 증시 굉장히 많이 좀 등락을 보여주고 상당히 좀 불안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는데요. 지표 자체가 상당히 좀 안정되어 있는 미국의 이런 지표들을 보여줬고, 그리고 50bp 인하 이후에 지표가 전체적으로 좀 안정되어 있는 모습들, 그러면서 지수도 좀 안정되어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여전히 지표에 대한 중요성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50bp FOMC에서 50bp 금리 인하를 하기 전에 시장에서 사실 50bp 금리 인하도 걱정을 했었거든요. 50bp를 인하를 하게 된다라면 경제 지표가 경제가 상당히 좀 좋지 않다라는 걸 FOMC에서 인정을 하는 거고, FOMC에서 금리를 늦게 내렸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경제가 좋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증시 자체도 충격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걱정들을 했었는데 50bp 인하한 뒤에 상당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줬죠. 그 이유는 파월 의장이 50bp 인하를 하면서 고용이 안정이 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전제 조건을 좀 깔아줬습니다. 그러면서 고용이 안정적이다. 그런데 시장의 전체적인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50bp를 좀 인하를 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고용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FOMC도 그렇고 한국은행도 그렇고 1번은 원래는 물가입니다. 이 한국은행도 보면 물가 안정이 가장 1번의 표어인데요. 근데 미국에서는 물가 안정만큼 중요한 게 고용이거든요. 그만큼 미국인들은 고용에 대해서 물가만큼 굉장히 좀 중요하게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번 주에 있는 경제 지표들, 경제에 대한 핵심들은 고용에 우선 포커스를 좀 맞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일에는 고용시장 여건을 보여주는 ADP 고용 보고서가 발표가 되고요. 4일에는 비농업 부문 신규 고용과 실업률이 발표가 됩니다. 파월 의장이 전제 조건을 깔아줬던 이 고용, 노동시장은 안정적이다라는 부분들을 보여줬고, 그에 따라서 50bp 인하되었을 때 시장은 충격은 별로 받지 않고요. 환호만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2일과 4일에 발표되는 이 노동시장, 고용에 대한 보고서들,
이 부분이 식는다면 미국에 있어서 뭐 40번 넘게 신고가를 경신했던 미국 시장, 이 강세장이 좀 주춤할 가능성도 좀 있기 때문에 이 고용 보고서 자체가 시장의 컨센서스에 부합할 수 있는지, 시장의 컨센서스를 따라갈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이번 주에 이 경제 지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노동시장은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는 키 이벤트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테슬라 이슈였죠. 지지부진했던 테슬라가 이제 조금씩 움직이고 있습니다. 로보택시라는 이벤트를 기준으로 해서 이 전과 후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좋을까요? 우선 테슬라 자체에 대한 주가가 조금씩 올라갔죠. 바닥을 확인하고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들을 최근에 뭐 물론 이제 떨어지는 날도 있습니다만 추세상으로는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국내의 2차 전지 셀업체들 그리고 소부장 업체들까지 주가가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요. 테슬라의 주가가 올라갔었던 뭐 첫 번째 이유를 살펴보면 10월 10일 이 로보택시 행사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테슬라 전기차이기도 하지만 전기 배터리를 달고 움직이는 자동차이기도 하지만 이 자율주행에 대한 부분들도 상당히 포커스를 많이 맞추고 있거든요. 이 로보택시에 대한 행사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중국에서 경기 부양책을 이번에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죠. 이전에도 경기 부양책 뭐 여러 가지 발표를 했었습니다만 시장의 반응은 뜨뜻미지근했었죠. 근데 최근 들어서 나온 이 경기 부양책, 이 9월 말에 있었던 9월 하순에 있었던 이런 경기 부양책들에 대해서는 시장이 굉장히 많이 환호하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도 보시게 된다라면 중국 경기 부양책 관련된 뭐 철강주라든지 화학주라든지 이런 중국과 관련된 이런 종목들이 주가가 상당히 최근 들어서 많이 좀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중국 경기 부양책의 우선 첫 번째 핵심은 소비 진작입니다. 근데 소비가 늘어나게 된다라면 여기 소비에는 전기차 산업도 들어가 있거든요. 최근 들어서 뭐 중국 관련된 테슬라처럼 미국에 있는 전기차 업체들도 상승을 했지만 중국 전기차 업체들도 같이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그러면서 배터리 업체들도 같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 경기 부양책이 전체적으로 전기차 그리고 2차 전지 배터리 같이 모두 다 좀 상승을 시켜주는 주가를 올려주는 그런 기대감으로 작용한 그런 모습들도 한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전기차가 이제는 바닥권을 확인을 했다라는 분석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바닥권이다라는 분석에 있어서는 전기차 배터리 가격이 3분기에 바닥을 형성하고 이제는 조금씩 올라간다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3분기 바닥을 형성했다라는 얘기는 전기차 배터리 가격이 계속적으로 하락을 했다는 얘기죠. 같은 보조금을 주는데 전기차 자체의 가장 원료 중에 가장 비싼 이 전기차 배터리 가격이 가장 많이 떨어져 있고 그러면 전기차를 만드는 이 업체들의 입장에서는 마진을 높게 하거나 아니면 가격을 떨어뜨릴 수가 있죠. 마진을 높게 한다 그러면 한 대를 팔아도 훨씬 더 많은 마진을 이익을 남긴다는 얘기고 가격을 높게 한다는 얘기는 가격을 낮게 한다는 얘기는 좀 더 많이 팔릴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을 보여줄 수 있는데 전기차 판매량이 최근 들어서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 테슬라도 전기차 인도량이 증가할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최근 들어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국내 2차 전지 업체들 같은 경우는 물론 이 2차 전지에 대한 가격 자체가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바닥을 만들었다. 물론 마진이 때문에 매출 자체가 좀 떨어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여기에 집중하기보다는 이미 실적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부진하다라는 부분들을 알고 있죠. 전기차 판매량이 이제는 늘어난다. 그러면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가격도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이제는 바닥권을 형성하면서 매출액이 올라가거나 아니면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국내 전기차 업체들도 뭐 소재 업체들도 마찬가지고요. 이 셀업체들도 같이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도 전기차 판매량이 늘어난다. 그런데 여기에 중국 부양책까지 더해질 수 있고 그럼 가산점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로보택시라는 호재성 뉴스들까지 같이 있었기 때문에 테슬라 분위기 최근 들어 상당히 좀 좋은 모습들이 있고 앨런 머스크가 어떤 발언들을 하더라도 상당히 그렇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상방적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중국 부양책이 오히려 테슬라에게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까지 알아봤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자면 이번에 CATL에서 화재 사고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이벤트가 또 증시에 미칠 영향도 있을까요?
네, 우선 전기차에 대해서는 화재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죠. 국내에서도 전기차 화재는 계속적으로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는 전기차 화재에 대한 악재보다는 전기차에 대한 판매량이 좀 늘어나고 안정성을 좀 더 더하기 위해서 화재를 줄일 수 있는, 그리고 폭발을 줄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안전장치들을 계속적으로 전기차에 넣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화재에 대한 부분들은 이전에 없었던 일이 아니라 최근 들어서도 계속적 이전에도 있었던 일이고, 근데 최근 들어서는 화재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죠. 그래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한다라기보다는 전기차에 대해서 안정적인 장치를, 안정성을 더해줄 수 있는 장치를 넣는 그런 기업들에 대한 주가가 국내에서도 조금씩 반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화재보다는 좀 더 판매량이 늘어나고 배터리 가격도 바닥을 찍었고 안정성도 좀 더 더해진다. 이쪽으로 좀 긍정적인 쪽으로 좀 더 포커스를 맞추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더 깊이 있는 이야기 바로자산운용 윤정식 상무 통해서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